것처럼 지난 2016년 국회 국정농단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도 청와대의 보고 체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윤 당선인도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층층이 있는 보고 체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거나 또는 이 보고 내용이 왜곡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나와야 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청와대와 참모들이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수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 그 내용에 대한 예로 이 당시 이 세월호 관련 수사 그리고 그 발생 당시의 이 청와대 내부 사항을 그렇게 예로 들었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도 강조하기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제패를 없애겠다. 그리고 그래서 수시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민과의 소통 이런 걸 강조하면서 아마 좀 새로운 대통령상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많은 그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속되거나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그 당선인은 기존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어떤 민주적인 대통령의 리더십 상 창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하나의 출발이 청와대에 반드시 안 들어간다. 이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좀 돌파하려는 아마 청와대 확실하게 보고 나는 지연 제왕적 대통령으로 이거를 그게 철폐하겠다. 아이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 구출됐다라고 제동으로 왜곡을 용산 하고, 집무실 이전 준비는요,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오늘 또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뜻을 반영한 인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자, 윤 당선인은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에 머물면서 다 된 것 같은데 취임 후에 중요한 거 2달 정도는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로 출퇴근을 할 같은데 이제 중요한 계획이라고 내용.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서초동에서 통이동까지 예, 지금 저기 이렇게 15분 정도 사무실에 여기 이동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희연님께서 지금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걸 지금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들끼리 지금 원격결에 서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예, 브라보를 외치면서 이제 박수를 쳤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님이 새로 이제 그 당선이 되셔가지고 취임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들이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이 피해자들이 어떠한 앞으로 상황들이 벌어질지, 그것을 이제 이 피해자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예? 저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뭐 여성 단체, 이게 지금 여성 단체들이 거짓 미투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몰아가지고 심리치료하고 외부치료해서 사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해자들한테 여성단체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손붙들고 와서 하는 그런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그 동네에 보면은 가족복지센터라고 있죠. 거기 가면 아이들하고 아버지하고 이 여성 엄마들이 같이 손을 잡고 거기서 교육을 받죠. 그런 데서 다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국민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여기 학생들하고 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이 화학무기 외부치료, 심리치료에. 거짓 미투도 여성 단체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한 이제 그 맥락에서 여성 단체들하고 여성 가족부들의 그 이제 정확한 사정은 몰라도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제 대통령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시자마자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 그분들은 그 이 정신건강복지법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셨던 분들입니다. 계엄령이고요. 정신건강복지법안 테러방지법은 WHO의 비밀 방역 계엄령이고요. WHO의 비밀 방역은 정신건강복지법안 테러방지법을 개정을 하면서 긴급대응팀들이 2천만 명을 구성을 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국민들 1,500만 명에게 무증상 감염자들,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자, 암 환자, 수술한 자, 저소득 계층도 우준 전조 증상이다. 우준 전조 증상은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니 자타에게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화학무기 금지 조약 11조항을 적용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테러를 진압한다라는 항목을 적용을 해서 화학무기 외부치료, 화학무기로 지금 자살을 시키고 암살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법안을 계엄령을 경비계엄령을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정부기관들하고 경비계엄령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거 주장을 해왔던 거를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살시키고 자살시켰죠.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시켰고 사스 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국무총리 권한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관장하면서 사스를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말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 WHO의 비상사태를 받아들여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을 청와대에서 했다. 경비계엄령을 내려서 비상사태에 그 비상사태를 관장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을 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관장할 수 있게 해서 해야만이 비밀방역팀을 구성을 해서 무증상 감염자까지 이 살처분을 해야만이 비상계엄령을 내려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시킨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WHO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매뉴얼, 정신건강복지법안, 테러방지법 이것을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분들이 전부 잘한 건 아닙니다. 뭐 뇌물도 수수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다스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제가 왈가불가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나 이렇게 털면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어찌 됐든, 그거는 이들이 심리치료라고 해서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점이니까 정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건 2차 접어두고 큰 맥락적으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들을 자살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다. 청와대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세월호 300명을 아이들을 수장시키고 탄핵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전부 윤석열 씨가 전부는 모르더라도 그 지시를 받고 그분들을 그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압박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온전한 자의라고 볼 수는 없죠. 정치인들과 행정기관들의 정부기관들의 압박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했을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자살방지원들도 그렇고요. 긴급대응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계엄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의 뭐 법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기관들의 그 수장들을 다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 영상에서 그러한 이제 행적들이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그런다. 아니면 축소시키려고 그런다.
그러한 행적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현님이 이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이건 굉장히 엄청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해왔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에게 보고 들어가는 것이 늦춰졌고 왜곡됐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이 수장되는 것을 TV로 봐야 되는 분이 아니라 먼저 보고를 받고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교육부 그쪽에서 아이들을 안개 속에 아무 배도 출항할 수 없는 상황에 안개 속에 세월호 배만 최근 400톤을 실은 세월호 배로 갑자기 교체를 해서 아이들을 태워서 출항을 시켰고 아이들이 수장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저기 시현님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조선소에 계셨어요. 거기서 그죠? 네. 꼭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그때 당시에 삼성과 현대에서 해양 크레인이 한 대씩 해서 2대가 갔었습니다. 그 해양 크레인은 한 대만 가도 어마어마한 배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 해양 크레인이 커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해양 크레인이 제일 큽니다. 최고지. 네. 2대가 갔었는데 가니까 저희들 그때 저도 일하고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가면 앞뒤로 한쪽씩만 잡아도 왔었죠. 금방, 그 근처에 왔었죠. 네. 나 뉴스에 봤어 그거. 네. 세월호 근처에 한쪽씩만 왔었어. 잡아도 쉽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럼. 얘기를 했었는데 갔는데 잡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서 맴돌다가 그냥 다시 쫓겨온 돌아갔어요. 거지. 쫓겨온 돌아갔어요. 거죠.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직접 겪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과거 뉴스로 대충 보긴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미군 함대들이 아이들을 구출하겠다고 했는데 해경에서 막았죠. 그 다음에 그 동네 어선들이 수십 척이 와서 아이들을 구출하겠다는데 막고서 아이들한테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구출될 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모두 수장시킨 겁니다. 거기 어선들이나 지금 시현님 말씀대로 크레인 한 대만 와서 붙들고만 있어도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절대 안 가라집니다. 예. 우리나라 해양 크레인 최고예요. 1등이잖아요. 우리가 저기 조선업은 1등이에요. 왜 중국에서 크레인을 가져옵니까? 예? 중국보다 우리가 1등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선들만 와가지고 유리창만 깼어도 1시간이면 300명 10개만 깨도 30명씩만 꺼내도 1시간이면 꺼내요 다.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막았던 거죠. 수장을 시키려고. 그래놓고 대통령한테는 아이들이 다 구명조끼를 내가 정확히 그 뉴스를 봤습니다. 브리핑하는 걸 대통령께서 전부 구명조끼를 입고 300명이 무사히 구출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교육부하고 이 당정청 협의회에서 짜고서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수장되는 걸 뉴스로 봤는데 대통령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다 구출됐다라고 발표를 하냐. 그 분노가 어마어마했죠.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겁니다. 국민들 손으로 탄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왔던 정확히는 잘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다는 모를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겪어왔던 거를 보실 때 여성 단체들이 문제고 또 세월호 사건도 뭔가 비리가 있었고 지금 기사에 보듯이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 왜곡됐고 늦춰졌고 본인이 직접 그걸 느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윤석열 씨가 경험을 했고 잘못됐다는 부분을 전부 바로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영상을 빨리 좀 한번 찍어보자. 그러니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셋이서 지금 머리 받고 지금 쓰러졌어요. 부대표님. 밤 12시가 다 됐어요. 24일이죠 오늘요?
예, 24일 11시 55분입니다. 지금 여기 부천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거처를 한번 보고서 어떻게 피해자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계시니까 여기에다 거처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서 또 여기 청와대고 뭐 국회의사당이고 또 여기 각 정당이고 뭐 검사 뭐 경찰 기관이고 전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쪽으로 모여와 일단은 차량으로 이동 사무실이니까 이동을 해서 여기서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풀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러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쓰러졌고 작업 둘이 이제 하시다가 쓰러지신 상태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기사를 접해서 매우 기뻐가지고 저희들끼리 이제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활동을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죽는 한에 있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전 국민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가 알릴 것이고요. 그것을 대통령이야 전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희연님도 이제 올해 희연님 이제 영상 처음 찍는 거니까. 예. 희연님은 오래 당하시진 않으셨어요. 오래 당하시진 않았는데 간략하게 한번. 난 다음에 머리- 하죠. 다음에 할까요? 예. 지금 약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맞아. 머리에다가 지금 살인가스하고 저기 스타린산까지 머스타드가스를 엄청 때려 붓습니다 지금. 지금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들이 이걸 알게 되고 단체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테러를 받으면서도 이것을 해나가고 있고 대통령까지도 양심적인 대통령이 선출이 다행히 돼서 그 하나하나 잡아가려고 하고 바꿔가려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이 얘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화학무기나 때려보야지.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하고 이제 피해자님들 예. 용기 내서 연락 주시고 저도 얼마 당한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저도 용기 내서 왔습니다. 정말 용기 내서 박지원님한테 연락 주시고 저희 정반시 활동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제 영상 꼭 다시 찍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풀로 오늘 낮부터 여기서 작업을 하고 약을 하도 많이 맞아서 좀 우리가 계획을 영상을 하나 찍어서 같이 좀 이 경험담도 한번 같이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찍자라고 이제 상의를 했었는데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